자, 이번 시간에는 분자 내의 인력이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분자 간의 인력, 분자하고 분자 사이의 분자 간의 인력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쌍극자 인력이라고 해서 어떤 분자 내에서의 이중극자를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것들끼리의 이런 분자들끼리의 어떤 인력을 우리가 쌍극자 인력이라고 해요. 쌍극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거죠. 정전기적인 인력.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HCl이라든지, 그래서 H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러스 전하를 띠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중극자가 0이 아닌 것들끼리의 인력을 우리가 쌍극자 인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전기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뭐 분자 간의 결합이 그리 약하지는 않겠죠. 그 쌍극자 인력 중에서도 유독 그 인력이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나 플로르나 산소 또는 N, 질소 같은 것들, F나 O나 N이 수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분자들과 다른 분자 내에서는 쌍극자 인력 중에서도 유독 더 강한 쌍극자 인력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중심에 있는 원소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그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극단적이죠. 그리고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것이 HCl에 비해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런 결합은 우리가 쌍극자 인력 중에서도 따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물질들은 자격 요건이 있어요. F나 O나 N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이 수소하고 결합되었을 때 이 분자와 다른 이웃하고 있는 분자들을 우리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지금 물 분자가 있는데 이 물 분자가 다른 물 분자하고의 어떤 사이의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전부 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혹 가다가 산소와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분자와 다른 분자 간의 어떤 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결합을 분자와 분자 내의 인력이다. 때로는 수소 결합이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분자 내의 인력과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결합력이 강하겠느냐. 여기는 물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강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결합력이 크겠느냐라고 하면 뭐 간혹 가다가 수소 결합이 크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수소 결합이 크다라고 배웠으니까 결합력이. 그러나 이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고요. 이거는 분자 내부의 인력입니다. 이게 깨져서 이게 결합이 된다면 이런 결합을 차라리 이루겠죠. 그래서 아무리 분자 간의 결합력이 커도 분자 내의 결합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요 기억이 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쌍극자 힘하고 수소 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런던 포스 또는 분산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은 보통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어떤 아무런 인력도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도 않는데, 이것들도 간혹 보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어떤 압력이나 온도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고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들도 어떤 인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편극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을 때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플러스 전하 띠고 마이너스 전하 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발 쌍극자라고 합니다. 쌍극자를 유발시킨 거죠. 원래는 쌍극자가 없었던 것인데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쌍극자를 유발을 시켜서 이 분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런던 또는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력들은 아까 봤던 쌍극자 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힘에 되겠죠. 근데 이 분산력에서도
크기가 좀 다릅니다. 뭐 분산력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자의 크기가 요만한 게 있고 분자의 크기가 이만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쌍극자를 유발시켰어요. 유발 쌍극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극이 잘 되느냐라고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고 이쪽 플러스 전하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어느 쪽이 해처 모여가 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분자량이 크고 덩치가 큰 것이 일반적으로 해처 모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분산력도 크기가 각각 다르다.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든다면 지금 펜텐이 있는데 지금 펜텐 같은 경우는 탄소가 5개예요. 근데 이 펜텐 같은 경우에는 구조 이성질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5개 똑같죠. 하나, 둘, 셋, 6개네요. 자, 하나 지우고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네, 여기 지우고 자,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다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도 지우고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5. 안 그린 자리는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마무리 더 하고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노멀 펜탄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소펜탄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네오펜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어느 것이 가장 그 분자 간의 인력이 클까, 분산력이 클까라고 한다면 편극이 잘 되는 걸 찾아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모두 똑같은 3가지 물질이 통제 변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편극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노멀 펜탄이 끓는 점이 녹는 점, 끓는 점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소펜탄, 그 다음에 네오펜탄 순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분산력이라는 거는 어떤 분자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것이 이런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이나 HF,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자 간의 인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이렇게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죠. 이 부분은 바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지 않는 다른 H2S라든지 H2SE 같은 경우에는 각각 쌍극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극자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쌍극자 인력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경향, 끓는 점이 낮은 경향을 보고 있는 것은 자, 요것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들이죠. 그래서 CH4나 SiH4, GH4 같은 것들은 지금 무극성 분자들. 그래서 이거는 분산력에 의해서 결합력이 지금 각각 달라지고 있다. 근데 CH4에 비해서 SiH4가 지금 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은 이유, 지금은 끓는 점이 크죠. 그 이유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H2S하고 H2SE는 각각 쌍극자를 하고는 있지만 H2SE가 더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분산력,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더 커서 지금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